예, 지금 안드로이드 루퍼라는 주제를 발표를 하게 된 차영호라고 합니다. 만나서 반갑습니다. 예, 일단 간단하게 제 소개를 하려고 하니까 컴퓨터가 좀 멀리 떨어져 있네요. 예. 예. 잘 들리시나요? 오늘부터 시작해서 예. 잠깐 좀 어떤 마이크가 왜 이렇게 들리지? 여기 계신 분들은 저쪽 세션 거도 듣고 여기 있을 거도 듣고 그 스마트폰 위에다가 파이썬 기반의 프레임워크를 올려가지고 이것저것 작업을 했었는데 몽땅 말아먹을 거예요. 그 최근에는 이제 자동차 위에다가 안드로이드를 올리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아마 여기 1층에 있는 자동차 중에 혹시 있을지도 몰라요. 제가 작업한 게. 그리고 오늘 발표 순서를 대충 요약하면 이렇게 되는데요. 일반적인 자바 환경하고 안드로이드 환경이 어떻게 다른지를 전체는 물론 여기서 살펴보지 못할 건데 오늘 관련 주제에 관련해 가지고 그 관련된 부분만 해서 얼마 어떻게 다른지를 잠시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보통 뭐 자바 프로그램에서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이제 메인이라고 하는 그 자바 프로그램의 시작 지점이 있잖아요. 그것이 안드로이드는 어디에 있는지, 그리고 이벤트 루프가 어떤 건지 살펴보고,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가 임의로 그 이벤트를 발생을 시킨 다음에 그 이벤트를 처리하는 것을 한번 살펴보고요.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여기서 조금 더 나가서 이 어떤 그 임의 이벤트를 어떻게 처리를 하는 게 좋을지에 대해 가지고 몇 가지 예시를 들어보았습니다. 일단은 뭐 본 게임 시작하기 전에 정확하게 지금 안드로이드 루퍼라고 제가 그냥 주제를 그랬는데 어떤 분들은 이게 뭔지 아시는 분들도 있고 안드로이드 이때까지 프로그래밍 해보면서 루퍼라는 걸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좀 많으실 거예요. 정확하게는 이벤트 루프, 그 안드로이드를 위한 이벤트 루프인 거고요. 그리고 이걸 어떻게 설명해야 될지 엄청 애매했었는데 이렇게 설명해도 정말 좀 애매하더라고요. 말 그대로 이제 공기와 같은 존재예요. 안드로이드에서 어디서나 실행이 되고 있지만 프로그래머들은 아마 모르시는 분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대부분 모르실 거예요. 이런 거 있는지도. 그리고 실제로도 그걸 몰라도 프로그램 짜는 데는 그렇게 큰 지장은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공기가 우리 사람 살할 때 뭐 지금 숨 쉬고 있지만 만약에 공기가 없으면 숨쉬기 힘들어지면서 아마 죽겠죠. 안드로이드에서도 마찬가지로 이 이벤트 루프가 꼬이면은 정말 힘든 상황이 한 번씩 발생을 해요. 그래서 정말 모르면은 해결이 곤란할 때가 가끔씩 생겨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알고 있는 편이 좀 여러 가지 개발하는 데 있어서 가지고 도움이 많이 될 것입니다. 예. 일단은 제가 그 자바하고 안드로이드 다른 점이라고 적어놨는데, 물론 저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처음 시작하실 때 보시면은 대부분 일단은 안드로이드에서 기본적인 프로그램 랭귀지가 자바로 시작하기 때문에 일단 자바를 먼저 익히고 안드로이드를 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그리고 특히 기존에 자바만 하시다가 요새 안드로이드가 많이 쓰이니까 안드로이드로 전향을 하시는 분들도 많으실 거고요. 그런데 제가 여기 적어놨지만 자바하고 안드로이드하고 많이 달라요. 그리고 그것 때문에 처음에 자바만 하시다가 안드로이드로 넘어오신 분들이 많이 힘들었을 거예요. 아마 뭐 사용하는 용어 같은 것도 많이 다르고 뭐 사용하는 이른바 초식이라고 하죠. 그런 것들도 다르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하는 그 루퍼에 대한 그 부분만 일단은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맨 처음 자바 시작하실 때 보시면 보통 뭐 다른 데도 마찬가지겠지만 헬로 월드를 먼저 한 번씩 찍어 보실 거예요. 그러면 보통 헬로라는 클래스를 만들고 거기다가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만든 다음에 거기서 헬로 월드라는 문자열을 시스템 표현 출력으로 출력하는 메소드를 달고 헬로 월드를 찍어 보셨을 겁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 뭐 튜토리얼이라든지 뭐 책 같은 거 보시면은
그 헬로 월드 찍는 방법이 완전히 틀려요. 뭐 액티비티라고 하는 정체불명의 뭔가를 상속을 받아서 거기 안에서 뭔가 XML 가지고 끄적끄적 든 다음에 그냥 컨텐츠에 갖다 붙이면은 화면에 헬로 월드가 나오죠. 그런 다음에 실행시키는 방법도 완전히 틀리죠. 아까 전에 헬로 월드 같은 프로그램 같은 경우에는 자바 컴파일러 가지고 컴파일을 한 다음에 자바 VM에다가 이 클래스를 실행을 시켜달라고 하면 그 자바 VM에서 해당 클래스에 붙어 있는 메인이라는 메소드를 찾아서 시작을 해줍니다. 그런데 안드로이드는 어떻게 저게 돌아갈까요? 그에 대해서 혹시 고민을 해보신 분들이 계신가요? 솔직히 이거는 오늘 시간이 너무 짧아가지고 이 부분 하려면 오늘 뭐 밤새도록 해도 아마 못 끝날 것 같고요. 이 부분에서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언급했던 그 이벤트 루프에 한정돼서만 일단은 좀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그런데 그게 아까 전에 전체적으로 하나하나 하려면 엄청나게 긴데 이 이벤트 루프에 한정지어서 하면 엄청나게 간단하게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안드로이드 프로그램 하면서 그 로그라는 메소드를 많이 써보셨을 겁니다. 그 로그캣 콘솔에서 뭔가 메시지를 찍을 때 이 메소드를 쓸 텐데요. 보통 첫 번째 인자에 로그 태그를 집어넣고 두 번째에다가 로그 메시지를 찍으면 로그캣 콘솔에서 자기가 원하는 메시지가 이게 호출이 될 때 화면에 찍히게 됩니다. 그런데 로그 레퍼런스를 보시면은 이게 인자가 2개가 들어가는 거 말고 3개가 들어가는 게 있어요. 예. 이 뒤에다가 이 섹션을 임의로 만들어서 집어넣으시면 로그를 출력하는 부분이 약간 바뀌게 나옵니다. 예. 아마 여러분도 그 프로그램 하다가 뭐 크래시 같은 거 났을 때 이런 비슷한 메시지를 많이 보셨을 건데요. 얘는 크래시는 아니고요. 로그 메시지에서 이렇게 출력을 해주는데 마지막 인자로 20선을 전달을 하게 되면 그 20선이 생성하게 된 호출 경로를 그대로 출력을 하게 됩니다. 지금 여기서 보면 맨 위에 보면 onResume이라고 되어 있고 아까 전에 그 로그 메소드를 기술한 그 라인 번호가 나오고 중간에 뭐라고 잔뜩 나와요. 지금 보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역시 콜 뎁스가 11개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지금 여기서 주목을 하셔야 될 부분은 맨 아래 2군데입니다. 맨 밑에 보면 액티비티스레드라는 클래스 밑에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면 메인에서 이 루프라는 메소드를 지금 호출을 했습니다. 이 부분이 오늘 제가 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하는 부분이거든요. 뭐 보시면 아시겠지만 안드로이드에도 메인이라는 메소드가 있어요. 단지 우리가 따로 만들지를 않을 뿐. 이 메인이라는 메소드는 안드로이드에서 자기가 만든 클래스가 아니고 라이브러리에 메인이 포함되어 있고 안드로이드 프레임워크에서 런치에서 그 아이콘을 누르면 이 부분을 실행을 시켜줍니다. 알아서. 그러면 거기서 그 아이콘에 관련되어 있는 액티비티를 쫓아가가지고 실행을 해주는데 이게 지금 콜링 뎁스가 11개쯤 돼요. 지금. 물론 이렇게 로그 함수로도 확인을 할 수도 있고 뭐 여러분들 많이 쓰시겠지만 뭐 브레이크 포인트 같은 것도 쓰시면은 이런 식으로 호출 경로를 확인해 볼 수가 있는데 일단은 이런 식으로 지금 아까 전에 그 뭐 온크레이트라든지 온리즘 같은 것들을 결국에는 전부 다 메인에서 루프 메소드를 통해 가지고 중간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친 다음에 호출이 되게 됩니다. 예, 이 부분이 그 지금 아까 전에 액티비티 스레드의 메인이라는 함수의 내용인데요. 위에 그 실제로 위에 뭐 여러 가지 이러저 초기화하는 것들을 하고 난 다음에 루퍼 클래스에 있는 루프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하고 그 다음에 밑에 보면 뭐 좀
처음 보시면 익숙하지는 않겠지만 그냥 바로 밑에 익스텐션을 스로를 시켜버려요. 이 얘기는 뭐냐면은 이 루프의 루프라는 메소드는 끝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끝나면 익셉션이 발생을 해요. 그런데 이 익셉션이 발생할 일은 없어요. 지금 보통 이제 안드로이드 보시면 그 어플리케이션을 만들다 보시면 그 어플리케이션 안에다가 여러 가지 컴포넌트들이 있잖아요. 뭐 액티비티라든가 서비스들이라든가 그런 것들을 같은 게 이제 라이프 사이클에 맞춰 가지고 생성이 됐다가 뭐 디스트리뷰 됐다가 하는데 그것들을 운용하는 바로 위에 있는 이제 어플리케이션이라고 하죠. 어플리케이션이라는 놈들은 절대로 끝이 안 나요. 자, 이제 루프라고 아까 전에 지금 했는데 보통 루프라고 하면 뭐 여러분들 아마 많이 익숙하실 겁니다. 뭔가를 반복을 한다는 뜻이죠. 뭔가를 계속 반복을 하는데 아까 전처럼 이제 종료가 되지 않으면 이렇게 영원히 반복을 하게 되는데 제가 아까 전에 이벤트 루프라고 했습니다. 그냥 무작정 반복을 하는 게 아니고 이벤트를 처리하는 루프예요. 그런데 이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제가 임의로 그냥 설명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기술을 한 것이고 실제로는 얘하고 약간 좀 다르게 구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실제 동작은 이렇게 설명을 해도 무난할 것 같아가지고 제가 이렇게 지금 의사 코드로 이렇게 설명을 해놨는데요. 일단은 맨 처음에는 메시지가 올 때까지 그냥 기다립니다. 아무것도 안 해요. CPU가 놀아요. 놀다가 메시지가 받아지면 그때서야 메시지를 가져와서 이 메시지를 누구한테 처리할지 얻어옵니다. 이 핸들러가 메시지를 처리하는 애거든요. 그 다음에 이 핸들러한테 메시지를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끝나면 다시 위로 올라가서 다음 메시지가 있는지 확인하고 있으면 그냥 바로 처리가 하고 없으면 또 다음 메시지 올 때까지 기다리게 됩니다. 이것을 무한하게 반복하게 돼요. 예, 이러한 것을 지금 보통 디스매치라고 하는데 이렇게 하면 좀 여러분들이 좀 기억하기 쉬울까봐. 예. 실제로 아까 전에 그 로그 그 스택을 보시면은 실제로 메소드 이름이 디스패치 메시지예요. 그리고 바로 그 위에 보시면 디스패치 메시지에서 H가 핸들러거든요. 핸들러에 핸들 메시지를 호출을 하게 됩니다. 이런 식으로 무한하게 이벤트를 계속 처리를 하는 방식이고요. 지금 아까 전에 그 이벤트를 하나씩 꺼내온다고 했잖아요. 그 이벤트를 꺼내오는 것이 이제 지금 안드로이드 루프에서는 그 메시지 큐라는 방식을 이용해 가지고 메시지를 하나씩 쌓아둡니다. 그리고 샌더 같은 경우는 이제 여러 가지 보내는 놈 같은 경우는 뭐 이것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고 그 리시버가 아까 전에 그 루프에서는 핸들러에 해당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어느 놈이 그 이벤트를 메시지 형식으로 보내주면 큐에 이렇게 쌓아놨다가 하나씩 꺼내서 그 리시버에서 그 해당 메시지를 처리하게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 메시지를 처리하는 쪽에서 여러 가지 이유로 해가지고 뭐 쉽게 생각하다 보면 이제 그 이벤트 핸들링한 그 메시지를 핸들링할 때 슬립 같은 걸 호출을 해버리게 되면 더 이상 그 순간에는 메시지를 처리를 못해요. 왜냐하면 이놈이 지금 가로막고 있거든요. 뭔가 처리하기 위해서. 이렇게 되면 이제 여러분들이 이제 주로 보시는 이런 다이얼로그를 보게 됩니다. 보통 이런 것들이 아까 전에 말씀드렸던 보통 이제 블러킹 API라고 부르는 놈들인데 이제 슬립이라든가 아니면 파일 I/O 같은 거 그리고 소켓 I/O, I/O 오퍼레이션 대부분의 I/O 오퍼레이션들 그런 것들을 호출하는데 문제는 걔네들 같은 경우는 뭐 슬립 같은 경우는 정말 그 지정된 시간 동안 아무것도 안 하는 것이고 I/O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이놈이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 보장을 못해요. 그런 것들이 물론 간단한 것이면 빨리 끝나고 끝나면 다행인데 만약에 특히 소켓 같은 경우에는 이게 소켓을 뭐 읽을 때 이게 그 상대편에서 언제 보낼지 정말 보장이 안 되는 케이스잖아요. 그것이 뭐 아까 전 뭐 금방 얻을 수 있는 상관이 없는데 그 뭐 1분이 걸릴지 2분이 걸릴지 알 수가 없으면은 이런 식으로 그 어플리케이션이 뭔가 오동작하는 것을 감지를 해가지고 시스템에서 지금 얘가 지금 뭔가 뻘짓을 하고 있으니까 그냥 강제로 죽일런지 아니면 인내심을 가지고 기다릴지 사용자한테 묻게 되거든요. 이런 것들이 보여지게 되면 그 사용자한테 사용성이 아주 떨어지게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대부분 그 이벤트 루프를 처리할 때 그런 행동을 해서는 안 되거든요.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것들이 어느 것들이 있는지를 알아야지 그 안에서 여러분들 그런 코드를 안 넣게 될 텐데 그런 부분들이 어느 것들이 있냐고 하면은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일단 그 안드로이드에 보면 이제 그 라이프 사이클을 가진 컴ponent들이 있잖아요. 아까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액티비티나 서비스 같은 것들이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 콜백들 아까 전에 보셨듯이 뭐 액티비티에 보면 뭐 on create, 뭐 on start, on resume, on pause, on stop, on destroy 그런 데서 아까 전에 그 파일 IO나 소켓 IO 같은 걸 쓰시면은 반응성이 엄청 안 좋아요. 그리고 인텐트를 처리하는 거 보면 이제 보통 이제 브로드캐스트 리시브를 쓰죠. 브로드캐스트 때 온 리시브 같은 경우에도 그 이벤트 루프를 타고 처리가 되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뭔가 다른 짓을 하게 되면 다른 위에 말씀드렸던 그 라이프 사이클 이벤트를 처리하는 놈이 밀려요. 그리고 일반적인 이제 뷰 레이어팅하고 드로잉 같은 것도 전부 다 이제 이벤트 루프를 타고요. 그 다음에 인풋 이벤트, 키 이벤트나 터치 이벤트들이 전부 다 그쪽을 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아까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여기서 뭔가 그 블로킹 되는 것을 하면 다른 것들 처리가 점점 밀려버려요. 그래서 그 사용자들한테 이 프로그램에 뭔가 보복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지금 특히 여기서 좀 주의하셔야 될 게 이게 버벅인다는 게 자기가 만든 어플리케이션이 일단 버벅이에요. 다른 어플리케이션은 그렇게 지장을 주지는 않습니다. 다행히. 그런데 브로드캐스트 리시버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뭔가 블로킹 API를 호출을 하게 되면 다른 어플리케이션의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동작을 미루게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특히 지금 브로드캐스트 리시버의 온 리시버에서 뭔가 처리를 할 때 주의하셔야 되거든요. 제가 얼마 전에 조사했을 때 그 안드로이드 부팅할 때 보면 이제 부트 컴플리트라는 인텐트가 발생을 하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는 저번에 체크를 해보니까 일반적인 넥서스 5 롤리팝에서 그 인텐트가 처리되는 시간이 거의 한 50초 정도 걸리더라고요. 50초 동안 이 인텐트 그 등록된 브로드캐스트 부트 컴플리트라는 인텐트에 등록된 그 브로드캐스트 리시버들이 모두 수행을 하게 되는데 만약에 그래서 누군가가 뭐 정말 악의적인 마음을 가지고 뭐 슬립 10초가 그러면 그 걸리는 시간 10초 더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면 물론 걔보다 앞에서 처리가 된 놈은 그나마 다행인데 재수없게 걔보다 뒤에서 줄 서고 있는 애들은 그냥 말 그대로 피 보는 거죠. 자, 그리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아까 전에 그 앞 같은 경우에 프레임워크에서 자동으로 이벤트를 쏴주는 것들을 보여드린 거고 지금 여기 같은 경우에는 자기가 임의로 이벤트를 만들고 임의로 만든 이벤트를 처리할 때 사용하는 클래스들이거든요. 보시면은 이제 앞에 제가 약간 색깔을 다르게 놨는데 앞에 안드로이드의 OS라는 패키지 밑에 이런 클래스들이 준비가 되어 있어요. 이것은 말 그대로 안드로이드 OS에서 제공하는 무슨 기능이라는 뜻이거든요. 보시면 이게 메시지 메뉴에 있는 메시지가 안드로이드에서는 일반적 이벤트를 뜻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핸들러는 위에 있는 메시지를 처리하는 그 클래스입니다. 그 밑에 루퍼 같은 경우에는 일반적으로는 아마
바로 사용할 일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아까 전에 보셨다시피 이미 액티비티 스레드에서 액티비티 스레드의 main이라는 함수에서 루프를 이미 실행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별도로 만들 필요는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그 액티비티 스레드의 main에서 부르는 그 루퍼 말고 뭔가 자기 자신의 루퍼를 따로 만들고 싶다고 하면 그때 한 번씩 예를 써야 되는데, 이 루퍼를 직접 쓰시는 것보다는 그 OS에 핸들러 스레드라는 클래스가 따로 있어요. 이 클래스가 무슨 역할을 하냐면은 별도의 스레드를 생성을 한 다음에 그 스레드 안에서 루퍼를 생성을 해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그 별도의 루퍼를 만들고 싶다고 하면 위에 있는 루퍼 클래스를 직접 쓰시는 것보다는 그 핸들러 스레드를 통해서 루퍼를 만들어서 그 다음에 위에 있는 핸들러나 메시지를 통해서 그 별도로 만든 스레드에 있는 루퍼를 사용하도록 구성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메시지 API를 써가지고 새로운 이메일 이벤트를 만드는 예제거든요. 물론 다른 이런 데서 쓰는 예제가 대부분 그렇다시피 별로 실생활에는 별로 도움이 안 돼요. 근데 일단은 예를 들기 위해 가지고 이제 그냥 무리하게 이런 식으로 대충 만들어 봤는데, 일단은 맨 위에 보면 뭐 onClick 이 함수가 그 클릭 리스너를 상수 받는다고 가정을 하고 그냥 onClick이라는 메소드가 불리면은 setText라고 하는 메소드를 분리도 일단 해놨습니다. 그런 다음에 setText 안에서는 뭐 일반적으로 이 setText 안에서 그냥 그 텍스트 뷰에다가 그 텍스트를 세팅을 하면 되겠지만, 바로 세팅을 하지 않고 이메일 이벤트를 생성을 시켜가지고 뭐 하는 형식으로 일단 바꿔봤어요. 그런데 지금 위에 주석 처리를 해놨는데, 보통 일반적으로 그냥 어떤 클래스 쓸 때는 그냥 생성해가지고 그냥 쓰면 되는데, 문제는 이 이벤트 루프 이 메시지가 하나하나 전부 다 이벤트인데, 안드로이드에서는 그 이벤트가 얘 말고도 엄청나게 많아요. 뭐 일체에 수천 개 불리는 건 예사일 수도 있거든요. 문제는 그 수천 번의 이벤트가 발생한다는 얘기는 수천 개의 메시지라는 오젝트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예요. 물론 좀 자바나 안드로이드 하시면 뭐 많이 고생을 해보셨겠지만, 이 오젝트들이 여러 개가 생성이 된다는 얘기는 나중에 지시를 그만큼 돌아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 일반적으로는 이 메시지라는 인스턴스를 직접 만들진 않고, 핸들러에 보시면은 그 오브젝트 메시지라고 해가지고 핸들러별로 그 메시지에 대한 풀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풀에서 이 메시지를 얻어온 다음에 메시지를 사용하고, 그래서 이 핸들러에서 처리한 메시지는 다시 메시지 풀로 다시 되돌아가요. 그래서 아까 전에 같은 지시가 많이 발생할 확률을 아주 많이 줄여주거든요. 그리고 지금 이 메시지를 보통 정의를 할 때 메시지 아이디라는 걸 정합니다. 그냥 숫자예요. 이 숫자 가지고 이 메시지가 어떤 메시지인지 구분을 하게 됩니다. 여기 보면 이제 핸들 체인지 텍스트라는 그 상수 숫자를 한 개 저기를 해놨어요. 그리고 이 메시지 아이디를 인저로 넣어주면 이 이벤트는 핸들 체인지 텍스트라는 이 이벤트를 가리키는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이 뒤에 인자가 여러 가지가 들어갈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제 그냥 예제로 그냥 그 setText에 있던 인자를 그대로 넘기도록 지금 해놨어요. 그런 다음에 이 이벤트를 처리할 핸들러한테 보낼 때 그 핸들러에 send 메시지라고 해주면 이 핸들러한테 이 메시지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그 메시지 큐를 통해 가지고 핸들러에 전달이 되게 됩니다. 그런 다음 핸들러에서는 아까 전에 그 핸들러에서는 이 핸들 메시지라는 것을 오버라이딩 해가지고 처리해주면 이 아까 전에 만들었던 이메일 메시지를 처리를 할 수 있게 되거든요. 보통 메시지 아이디를 상수로 한다고 했잖아요. 그 상수를 스위치 문에서 갈라가면서 이 이벤트는 이렇게 처리하고 저 이벤트는 저렇게 처리하고 저런 식으로 되게 됩니다. 여기서는 이제 아까 전에 발생했던 이벤트에 대해 가지고 이벤트가 그 도착을 하게 되면 텍스트 뷰에 셋 텍스트를 하고 이제 뒤에 인자로 넘겨졌던
그 텍스트 스트링을 이제 메시지 오브젝트로 받아가지고 이렇게 처리를 하게 됩니다. 자,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함수만 봐가지고는 좀 약간 좀 이해가 힘들 것 같아가지고 그림을 대충 그렸는데 모르겠어요. 이 그림이 저 그림 그리고 나서는 더 헷갈리더라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이 메소드를 전부 다 루프 안에서 도는 겁니다. 전부 다. 그리고 루프에서 만약에 사용자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제 클릭이 됐다고 그 클릭 이벤트를 발생하면 그 클릭 리스너를 통해 가지고 온클릭 콜백이 불리게 되겠죠. 그러면 온클릭에서 아까 전에 setText라는 메소드를 호출을 했어요. 그런 다음에 setText 안에서 아까 전에 그 텍스트 체인지 그 메시지 체인지 텍스트라는 이메일 이벤트를 만들어서 보냈죠. 그러면 그 이벤트가 바로 여기 밑에서 호출이 되는 것이 아니고 메시지 아까 전에 말씀드렸듯이 메시지 큐에 보면 이벤트들이 여러 가지 막 기다리고 있어요. 그 메시지 큐의 맨 뒤에 이 메시지가 쌓이게 됩니다. 그리고 앞에 이벤트들이 다 처리가 되고 난 다음에 그제서야 이 텍스트뷰에 새 텍스트가 호출이 돼요. 그리고 아까 두 번 강조했듯이 중간에 다른 이벤트 처리하는 데서 뭔가 시간이 오래 걸리는 작업을 하면 이것들이 쭉 뒤로 밀리게 됩니다. 예, 이때까지 이제 메시지 한 개 보내고 받고 야구를 캐치볼 하는 것이죠. 예, 캐치볼 중에서 이제 그냥 공 던지는 거 한 개 배웠습니다. 근데 실제적으로는 뭐 야구 선수들이 야구를 할 때 직구나 던지는 것이 아니잖아요. 보통 뭐 하면 뭐 이렇게 뭐 슬라이더도 던지고 뭐 커브도 던지고 여러 가지 현란한 스킬들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지금 이벤트 같은 경우에도 그냥 단순히 메시지를 보내는 것만 준비가 돼 있는 게 아니라 다른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들이 준비가 돼 있어요. 예. 아까 전에 그 샌드 메시지 하면 메시지 큐 맨 뒤에서 차례차례 그 처리가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새치기를 할 수가 있어요. 메시지 큐의 맨 앞에다가 이벤트를 전달해서 인원부터 먼저 처리를 해달라고 요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 API 레퍼런스를 보시면 주의해라고 적혀 있어요. 이거 잘 여간해서는 쓰지 말라고. 뭐 일상생활에서 비교를 하신다면은 자 어떤 사람이 새치기를 했어요. 다른 사람들이 싫어하겠죠. 근데 그렇게만 하면 그래도 좀 해피한데 문제는 새치기라는 사람이 여러 명이 있을 때는 이 프로그램이 어떻게 동작할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정말 확실할 때만 쓰시고 여간해서는 쓰지는 마세요. 그런데 프로그램 만들다 보시면은 가끔씩 이런 식으로 이벤트를 먼저 처리할 케이스가 발생을 해요. 그때는 얘를 써야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새치기할 수 있는 놈들이 여러 개가 있다는 것을 고려를 해가지고 그때 쓰셔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벤트를 그 메시지를 보낸 거를 중간에 취소를 할 수가 있어요. 왜 취소를 하게 되는데 이 취소라고 하는 게 보면 이제 어떤 식으로 취소하는 기준이 어떻게 되냐면은 일반적으로 메시지 아이디를 기준으로 취소를 하게 됩니다. 만약에 같은 메시지 아이디를 가지는 이 메시지들이 여러 개가 있으면은 이게 예를 부르면 같은 메시지 그게 해당하는 메시지 아이디를 가진 모든 이벤트들이 다 취소가 돼요. 물론 이 메시지 큐에서 이미 처리가 된 놈들은 뭐 어쩔 수는 없는데 아직 메시지가 처리되지 않고 이렇게 대기하는 놈들에 한해서는 그 같은 메시지 아이디를 가진 것들에 대해서 취소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다음에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아주 자주 많이 쓰이는 그 초식인데요. 메시지 처리를 하는데 지금 처리하지 말고 어느 정도 시간이 있다가 처리를 해달라 할 때 이렇게 쓰는데 또 이게 그 메소드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한 개는 상대적인 시간입니다. 지금으로부터 얼마 후에 이걸 처리를 하게 해달라. 그리고 절대 시간으로 보낼 수가 있습니다. 몇 시 몇 분 몇 초. 얘 같은 경우에는 시간 단위가 그 밀리 단위인데 그 밀리 단위로 해가지고 특정 시간에 이 메시지를 발생을 시켜달라는 식으로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걸 응용을 해가지고 간단하게 뭐 이런 것들을 한번 구현해 본다면 어떻게 될까요? 보통 뭐 은행 앱 같은 거 보시면 아시겠지만 은행 앱 쓰다가 보면 몇 분 후에 뭐 세션이 종료됩니다. 뭐 그런 식으로 팝업을 띄우죠. 그런 것들을 임의로 구현을 한다고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될까요? 예. 보통 이런 간단하게 이런 식으로 아마 구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그 화면이 뜨면 이제 액티비티에 온 스타트가 호출이 될 거잖아요. 그때 60초 후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도록 이렇게 보냅니다. 그런데 얘만 이렇게 해버리면 문제가 되는 게 사용자가 화면에 들어갔다가 또 홈에 들어갔다가 또 화면에 들어갔다가 반복을 하게 되면 60초 후에 화면 띄우는 이벤트들이 계속 쌓여요. 그러면 이게 1분 후에 한 번만 뜨면 되는데 그 한 번만 뜨는 것이 아니고 그 아까 전 이벤트들이 계속 쌓여돼 가지고 횟수만큼 이런 이벤트가 발생을 하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온스탑이 호출될 때, 즉 화면에서 가려지게 될 때 이전에 보냈던 그 이벤트를 취소를 하게 되면 맨 마지막에 화면이 떴던 시점에 대해 가지고 이벤트가 한 번만 발생이 되게 될 거예요. 이런 식으로 구현하면 참 간단하게 되겠죠. 그런데 지금 여기까지는 이제 이벤트 루프에 대한 제 말씀이에요. 근데 이 뒤에는 이제 이벤트 루프하고 직접적인 관련은 없지만 아까 전에 있던 문제하고 좀 관련해 가지고 조금 더 썰을 풀어볼게요. 안드로이드 지금 대부분 휴대폰에 쓰시죠? 전부 다 배터리가 붙어 있습니다. 전원 관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보통 몇 분 후에 화면이 꺼져라는 식으로 했는데 대부분 여러분들도 1분 넘게 이걸 설정하지 않으실 겁니다. 대부분. 저 같은 경우에도 15초는 너무 짧은 것 같아서 30초로 해두는데 30초로 해두면 화면이 꺼져버려요. 사용자에게 팝업을 보여줄 수가 없어요.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보통 이제 웨이크락이라든가 알람 매니저 같은 걸 쓰는데 웨이크락 말 그대로 잠 못 깨어 있는 채로 유지하도록 하는 겁니다. 저 옆에 야근의 요정 그림을 많이 보셨을 텐데 휴대폰이 정말 잠을 못 자게 만들어요. 그래서 잘못 쓰게 되면 정말 배터리가 정말 무지하게 빨리 닳게 됩니다. 하지만 아까 전처럼 그런 식으로 화면을 유지해야 되려면 얘를 쓸 수밖에 없어요. 보면 이제 이게 만약에 특정 보통 이제 비디오 플레이어 같은 게 보시면은 비디오가 그 동영상이 나올 때 화면이 안 꺼지잖아요. 걔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비디오 서피스 뷰 같은 데다가 특정 속성을 주면 화면이 안 꺼져요. 그냥. 그런데 지금 아까 전처럼 특정 시간이 지난 다음에 팝을 띄우는 것 같은 경우에는 그런 것들을 특정한 뷰 엘리먼트에다가 그런 속성을 줄 수가 없잖아요. 왜냐하면은 팝업은 이제 나중에 뜰 텐데 얘 같은 경우에는 그 떠 있는 상태일 때만 이게 그 슬립을 못 들게 막는 부분이기 때문에 위에 있는 방법은 사용하지 못할 거고 밑에 있는 이제 파워 매니저에 있는 이 웨이크락이라는 설비를 이용해 가지고 그 어느 기간 동안 잠들지 못하도록 억지로 막아야 됩니다. 보면 이게 용도에 따라 가지고 웨이크락이 타입이 4가지가 있거든요. 그래서 메뉴에 2개 같은 요새 같이 키패드가 없는 휴대폰에서는 그렇게 큰 의미가 없는데 풀 웨이크락 같은 경우에는 화면도 밝게 유지를 하면서 예전 같은 경우에는 휴대폰에 키패드가 있었잖아요. 키패드에 있는 백라이트도 밝게 유지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스크린 브라이트 웨이크락 같은 경우에는 그 키패드에 있는 백라이트는 신경 안 써요. 그 대신에 화면만 밝도록 유지를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스크린 웨이크락 같은 경우에는 화면은 끄지는 않는데 백라이트의 밝기 수준을 조절을 하게 됩니다. 어느 정도 지나면 좀 바뀌다가 그때 사용자가 입력을 하면 다시 또 켰다가 이렇게 왔다 갔다 하게 되고 맨 밑에 있는 것은 CPU만 살려요. 화면은 꺼지든 켜지든 꺼지든 신경 안 쓰는데 CPU가 계속 동작하도록 유지가 돼가지고 아까 전에 처음에 말씀드렸던 이벤트 루트가 어떻게든 계속 동작을 하게. 안드로이드 휴대폰이 이게 슬립이 들어가면은 이제 LCD도 꺼지는데 이제 딥슬립에 들어가 되면 LCD만 꺼지는 게 아니라 CPU도 그냥 멎어버려요. 그래서 더 이상 이벤트 루프가 동작을 못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정 이벤트가 처리가 되는 것을 확인한 다음에 뭔가 하려고 할 때는 이런 식으로 웨이크락을 매뉴얼에 처리를 해가지고 특정 동작이 끝날 때까지 CPU가 잠들지 못하게 막아야 돼요. 자, 이런 방법이 있고요. 지금 얘 같은 경우는 어떻게든 그 CPU를 잠을 못 자게 막는 부분이고, 다음에 알람 매니저라는 게 있는데, 이 알람 매니저는 특징이 있는 게 일단 알람이 뭐 특정 시간에 뭔가 동작을 하게 하는 것이잖아요. 얘가 특징이 뭐냐면은 슬립에 들어 있어도 이 시간이 되면은 안드로이드가 번쩍 눈을 떠요. 그냥 번쩍 눈을 뜨고, 거기다 덤으로 어떤 좋은 점까지 있냐면은 자기 프로그램이 실행하지 않은 상태여도 이 프로그램을 강제로 실행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만약에 특정 아까 전처럼 일단은 아까 전에 있는 예를 든다고 하면은 30초에 LCD가 꺼지더라도 만약 1분 후에 알람 메뉴를 통해 가지고 이벤트를 걸어주면 1분 후에 화면이 켜지면서 그 팝을 띄울 수 있도록 그렇게 구성을 할 수 있고, 만약에 재수가 없어서 그 30초 사이에 이 프로그램이 죽었다 하더라도 이 프로그램이 자동 다시 런칭이 돼 가지고 특정 이벤트를 수행을 할 수 있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리고 알람 매니저 같은 경우에 이거 등록을 할 때 여러 가지 옵션이 줄 수가 있는데, 지금 저 같은 경우에도 일레스트 리얼타임이라는 것이 있고 RTC가 있고 그 끝에 이제 웨이크업 V라는 그 서피스가 더 붙을 수가 있는데, 그 일레스트 리얼타임하고 RTC 인자 같은 경우에는 아까 전에 그 샌드 메시지 딜레이하고 샌드 타임하고 비슷하게 절대 시간이냐 상대 시간이냐 그 차이예요. 그리고 디 언더바 웨이크업에 붙어 있는 것은 아까 전에 제가 처음에 이게 정말로 안드로이드가 그 슬립이 들어가 있다고 하더라도 강제로 깨워서 등록한 거를 수행하게 해달라라는 것이고요.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약간 좀 단점이 있는 게, 아까 전에 그 임의로 이벤트를 만들 때 보면 걔가 시간 단위가 밀리초 단위라고 했잖아요. 걔 같은 경우에는 정말 정밀하게 다룰 수가 있는데, 알람 매니저 같은 경우에는 일단은 여기서 그 시간 등록할 때는 그 밀리초 단위로 등록은 하지만 꼭 그 시간에 동작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 시간 근처에 동작을 할 거라고는 짐작은 할 수 있지만 딱 그 시간에 동작을 한다는 보장이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거는 충분히 인지하시고 그 프로그램을 짜시는 게 좋을 것입니다. 일단은 제가 준비한 부분은 여기까지고요. 혹시 뭐 제가 그렇게 말 주변이 좋은 게 아니라서 잘 설명을 해드릴지 잘 이해를 하는데 도움이 되실지 모르겠는데, 혹시 여기 뭐 좀 제가 빠진 부분이라든가 그런 거 있으면은 뭐 여기서 좀 말씀을 해주든지, 아니면 그 지금 GDG 안드로이드 같은 경우에 저 같은 경우에 글을 자주 쓰는데 거기다가 뭐 글 넣으시면 제가 보고 뭐 말씀을 드릴 수 있으면 말씀을 드릴 수 아마 있을 거라 생각할 수 있고요. 혹시 뭐 여기서 뭐 또 뭐 추가적으로 알고 싶다든가 질문사항 있으면 뭐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뷰에 저희가 그 메인 스레드에 예. 뭔가 동작을 보낼 때 예. 뷰에 포스트를 하거나 예. 아니면 액티비티에 런온 UI 쓰고 예. 핸들러를 직접 사용하는 거하고 그거 차이죠. 그 메소드들이 안에서 핸들러를 씁니다. 내부적인 동작은 똑같아요. 예, 똑같습니다. 똑같은데 이제 얘 같은 경우에는 이제 이렇게 그 뷰 같은 경우에는 그런 식으로 붙여주시는데, 뷰하고 상관없는 루틴들이 있잖아요. 걔 같은 경우 이런 식으로 직접 붙여야 돼요. 액티비티 스레드 디바이스당 하나입니까? 아니면 앱당 하나입니까? 예? 액티비티 스레드 있잖아요. 액티비티 스레드는 어플리케이션당 하나입니다. 예? 못 만듭니다. 만들면 큰일 나요. 예. 좀 커스텀하게 예. 로컬을 예. 구성을 하는 경우가 예. 경험하신 것 중에 어떤 경우에 그렇게 생각하시나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로 안드로이드 플랫폼을 많이 하게 되는데,
시리얼 통신으로 뭔가 할 케이스가 많았어요. 그런데 이제 시리얼로 이제 뭔가 이 데이터를 주고 받을 때는 메인 스레드에서 그런 짓을 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별도의 스레드를 만들고 이제 그 시리얼 읽은 데이터를 메인 스레드하고 주고 받아야 되는데 그냥 날 스레드로 만들려고 하니까 엄청 괴롭더라고요. 그래서 그 스레드 그 시리얼에서 데이터 읽는 거를 스레드를 별도로 만들고 그 읽은 거를 다시 다른 메인 스레드 읽을 때 그 스레드 두 개를 써가지고 서로 이벤트를 주고 받을 수 있도록 했었어요. 보통 뭐 이런 식으로 써도 되고 뭐 소켓 통신 같은 거 쓸 때도 이런 식으로 쓰면 물론 어싱크 태스크 같은 거 써도 되긴 되는데 저 같은 경우 어싱크 태스크보다는 핸들러 하는 게 나중에 유지 보수하는 측면에서는 훨씬 낫더라고요. 예. 그거 도움 말씀 제 경험으로 얘기를 드리면 저 같은 경우는 크래시 리포트를 별도로 만들어서 사용을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근데 그런 경우에는 이 앱이 메인에서 앱이 죽었는지 아니면 스레드에서 인지션이 죽었는지 판단이 안 되는 상황이었는데 앱을 우선 죽었으니까 크래시 리포팅을 하고 사용자한테 앱이 죽었다고 그냥 토스트만 간단하게 띄우고 싶을 때 그때 루퍼의 그 프리페어 메시지를 통해가지고 아예 루퍼에 직접 접근해서 UI 동작시키고 그다음에 처리시키는 예, 감사합니다. 예, 그럼 일단은 제가 저한테 주어진 시간은 이제 거의 다 된 것 같은데 여기서 발표를 마치고 뭐 자료는 나중에 어떻게든 공지를 통해서 아마 다시 공유가 되게 될 것이고요. 예,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